야, 일본 가는 비행기만 덜렁 예약해 놓으면 다야. 가서 쇼핑할 용돈 500만 원도 당장 내놔. 돈 아까워 벌벌 떠는 꼴이 아주 천박하다, 천박해. 매일 식당 일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린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제 피땀을 기생충처럼 뜯어먹으며 저를 하녀 취급했죠. 최고급 칠순 여행에 막대한 용돈까지 당당하게 구걸하는 오만한 시모와 시누이. 네, 그 천박한 년이 방금 예약 싹 다 취소했습니다. 저는 수백만 원짜리 결제를 가차없이 날려버렸습니다.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시댁 식구들, 이제 지옥으로 내쫓아줄 차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벽 4시의 공기는 언제나 차갑고 매섭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에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 올렸죠. 부천 구도심에서 파도 횟집이라는 작은 가게를 운영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오늘도 저는 남편과 인천 연안부두 수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경매장 바닥에 고인 짠물과 퍼덕이는 생선들이 튀기는 바닷물을 온몸으로 뒤집어쓰며 하루가 시작되죠. 커다란 화로차에 광어며 우럭 그리고 돔을 가득 싣고 나면 옷에는 진한 비린내로 진동을 합니다. 앞치마를 몇 번이나 삶아 빨고 손을 비누로 박박 씻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제 손끝과 머리카락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바다 냄새가 깊게 배어 있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민우와 수아, 남매가 눈에 밟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매달 훌쩍 뛰어오르는 아이들 학원비라도 벌려면 뼈가 부서져라 일해야만 하니까요. 여보 상자 똑바로 들어. 물 다 떨어지잖아. 바닥 미끄러워. 아이고 허리야 무거워서 죽겠네. 조심해서 내려놔. 당신 허리 다치면 우리 가게 문 닫아야 해. 응 알았어. 당신도 좀 쉬엄쉬엄 해. 요즘 잠을 못 자서 얼굴이 반쪽이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밀려드는 손님들을 치르고 나면 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그날도 저녁 장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죠. 딸랑하는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파도 횟집입니다. 크게 인사를 하며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꿀꺽 삼켜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식당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창가 쪽 좋은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아유 비린내. 시누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손으로 코를 부채질하며 유난을 떨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못마땅한 표정으로 테이블을 물티슈로 벅벅 닦아대셨죠. 정말이지 식당에 나타날 때마다 사람 기운을 쏙 빼놓는 대단한 분들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남편이 헐레벌떡 물수건과 메뉴판을 들고 그 테이블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미영이 너도 같이 왔네. 오냐 장사는 좀 되니? 네 오늘 손님이 좀 많네요. 두 분 저녁 드시러 오셨어요. 뭐 드실래요? 뭐 먹기는 제일 좋은 걸로 가져와야지. 새언니 여기 특모둠의 대자로 하나 주고 산낙지도 한 접시 추가해줘요. 시누이의 얄미운 콧소리가 홀을 넘어 주방까지 들려오자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특모둠의 대자면 우리 가게에서 제일 비싸고 이윤도 많이 남는 귀한 메뉴입니다.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척척 시키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남편은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주방으로 쭈뼛쭈뼛 들어왔습니다. 여보 엄마랑 미영이 왔는데 특모둠에 하나 썰어야겠다. 당신 미쳤어. 지금 저녁 장사 피크 시간인 거 안 보여. 그래도 어떡해. 기왕 오셨는데 대충 줄 수는 없잖아.
저 테이블에 나갈 자연산 도미 한 마리에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해. 저는 회칼을 꽉 쥐고 남편을 무섭게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착해 빠지고 우유부단한 남편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사정하기 바빴습니다. 내가 홀서빙 더 뛰고 더 열심히 할게. 여보 한 번만 썰어주라, 응. 결국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수조에서 가장 크고 싱싱한 돔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생선을 치는 제 칼질 소리가 유난히 신경질적으로 식당에 울려 퍼졌죠. 한 상 가득 차려진 최고급 회를 보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신나게 젓가락질을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땀 흘리는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두 사람은 호흡 깔깔 웃으며 회를 입에 넣었습니다. 시누이는 밥은 안 먹고 휴대전화를 꺼내 요리조리 각도를 잡아가며 사진을 찍어대기 바빴죠. 엄마 이거 봐봐, 사진 엄청 잘 나온다. 어디 보자. 아이고, 우리 딸 피부에서 광이 나네, 예쁘게도 나왔다. 내가 내 친구들 단톡방에 당장 자랑해야지. 부천에서 제일 비싼 회 먹고 있다고 올리면 애들이 기절할걸. 40이 넘도록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시어머니 밑에 얹혀 사는 시누이입니다. 그런 시누이가 매일 새벽을 깨우며 일군 제 피땀 어린 돈으로 허세를 부리는 꼴을 보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터질 것 같은 속을 꾹 누르며 애써 다른 손님들 테이블에 빈 소주병을 치웠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배를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저는 꾹 참았던 숨을 내쉬며 포스기에서 영수증을 끊어서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특모두매랑 산낙지 하셔서 총 15만 원입니다.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순간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옆에 서서 이쑤시개를 챙기던 시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죠. 새언니 지금 장난해. 우린 가족인데 설마 돈을 받으려고. 가족이니까 당연히 계산 안 해도 되지. 엄마랑 나랑 모처럼 밥 한 끼 먹으러 온 건데 그걸 악착같이 돈을 받겠다고. 너무 기가 차서 순간적으로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가씨 식당에서 제일 비싼 음식을 드셨으면 돈을 내시는 게 당연한 거죠. 얘 며느리야, 넌 어쩜 그렇게 융통성도 없고 인정머리가 없니? 내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애미가 회 몇 점 집어먹은 게 그렇게 아까워. 내가 아주 더러워서 내까지 깨하는 식당 다시는 안 온다. 시어머니는 계산대에 올려둔 명함통을 신경질적으로 툭 치고는 식당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가버리셨습니다. 시누이 역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얄밉게 쏘아붙이고는 쪼르르 따라 나갔습니다. 어휴, 새언니는 진짜 융통성도 없고 돈밖에 모른다니까. 오빠 나 갈게, 새언니 성질 좀 죽이라고 해. 그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창가 쪽 4인석 테이블 위에는 파헤쳐진 생선 뼈다귀와 빈 그릇들만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빈자리와 제 손에 덩그러니 남겨진 영수증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주방에서 뒤늦게 뛰어나와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죠. 저는 바지에 묻은 생선 비늘을 털어내며 퉁퉁 부어오른 제 다리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뻔뻔함이 제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 하나가 울컥하고 치밀어 오르는 고단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참하게 어질러진 빈 테이블을 치우며 저는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하지만 슬퍼하고 있을 여유조차 제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수산시장에 나가 신선한 횟감을 떼와야 하니까요.
은행에서 빌린 식당 대출금 이자 갚는 날도 며칠 남지 않아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식당을 처음 시작할 때 집을 담보로 꽤 큰 빚을 냈거든요.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원금과 이자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지경입니다. 게다가 한창 먹고 클 나이인 중학생 남매의 식비와 학원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이런 제 속사정도 모르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틈만 나면 식당에 와서 공짜로 배를 채우고 가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다음날 점심시간이 되자 횟집은 다시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근처 회사에서 쏟아져 나온 직장인들이 점심 특선 메뉴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죠. 주방에서는 뚝배기에 담긴 매운탕이 쉴 새 없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3번 테이블에 회덮밥 2개 빨리 줘. 알았어, 지금 나가니까 쟁반 좀 이쪽으로 밀어줘. 그리고 5번 테이블 알탕은 아직 멀었어? 손님들 오래 기다리셨단 말이야. 방금 불 올렸으니까 1분만 기다려. 당신이 먼저 밑반찬 좀 채워드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앞치마로 대충 닦아내며 저는 정신없이 국자를 휘저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매콤한 양념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어요. 바로 그때 주방 한편에 올려둔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누구인지 확인할 시간도 없어서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고 했죠. 하지만 전화는 끊어질만 하면 다시 울리고 또 울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저는 가스불을 아주 약하게 줄여놓고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를 확인한 순간 서늘한 불길함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화면에 시누이 3글자가 선명하게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새언니 나야.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 지금 점심 장사 중이라 제가 엄청 바쁘거든요. 급한 일 아니면 이따가 오후에 통화하면 안 될까요? 제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수화기 너머의 시누이는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한가롭게 커피라도 마시고 있는지 얼음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까지 들려왔죠. 아유, 새언니는 맨날 바쁘대. 가족끼리 전화 한 통하는 것도 그렇게 눈치를 봐야 해? 그게 아니라 지금 매운탕이 끓고 있어서 불을 봐야 해요. 알았어. 금방 본론만 말할게. 새언니, 우리 엄마 칠순이 딱 2달 남은 거 알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달력에 크게 동그라미를 쳐두었기에 시어머니의 칠순이 다가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죠.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식사라도 대접하고 용돈을 챙겨드려야겠다고 남편과 이야기하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엄마 칠순인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드려야지. 그래서 말인데 온천 여행 정도는 새언니가 싸야지. 친구분들한테 자랑도 하시게 일본으로 고급 온천 여행 좀 보내드려. 네, 일본 온천 여행이요? 그래, 일본. 가까워서 비행기 오래 안 타도 되니까 엄마 연세에 딱이잖아. 가서 맛있는 요리도 먹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숙소는 개인 노천탕 달린 숙소로 예약해줘. 비행기는 당연히 편한 걸로 끊어주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들고 있던 국자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비행기표에 개인 노천탕이 딸린 고급 숙소라니 도대체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가씨, 지금 저희 식당 사정 뻔히 아시잖아요. 대출금 이자 갚기도 빠듯한데 일본 고급 온천 여행이라뇨. 그렇게 큰 돈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가시게 되면 어머니 혼자 가시는 것도 아닐 텐데요. 제 말에 시누이는 특유의 그 콧소리를 한껏 끌어올리며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당연히 나도 같이 가야지.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나 혼자 짐 들고 길 찾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딸인 내가 곁에서 싹싹하게 모셔야 엄마도 편하시지. 새언니는 며느리 도리도 안 배운 거야? 남들은 시부모님 칠순에 1,000만 원짜리 유럽 여행도 척척 보내주더라. 우리 오빠가 뼈 빠지게 일해서 식당 이렇게 키워놨는데 새언니가 돈 다 쥐고 있으면서 엄마한테 그 정도도 못 써? 이거 완전 돈독이 올랐네 올랐어. 순간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을 키운 게 온전히 남편 혼자만의 공이라니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생선 비린내를 뒤집어 쓰고 손이 부르트도록 일한 건 바로 저였습니다. 남편은 그저 옆에서 제가 시키는 일을 거들었을 뿐이죠. 그런데도 시댁 식구들은 식당 수입을 전부 아들의 능력으로만 포장하고 저를 돈이나 밝히는 악덕 며느리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말씀 다 하셨어요? 오빠 돈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같이 피땀 흘려버는 돈이에요. 아이들 학원비 낼 돈도 부족해서 저 옷 한 벌 안 사입고 살아요. 그런데 뭐요? 유럽 여행이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콧방귀를 뀌며 말을 싹둑 잘랐죠. 아유 시끄러워. 새언니 궁상 맞은 소리는 그만 좀 해. 아무튼 내가 이번 주말까지 비행기랑 숙소 예약해서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알아서 해. 엄마도 잔뜩 기대하고 계시니까 찬물 끼얹지 말고. 나 끊어. 전화는 일방적으로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뚜뚜뚜 하는 기계음만 허망하게 주방 안을 맴돌았죠. 저는 휴대폰을 꽉 쥔 채 끓어오르는 매운탕 냄비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붉은 국물처럼 제 속에서도 시뻘건 분노가 맹렬하게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홀에서는 손님들의 재촉하는 목소리와 남편의 당황한 부름이 겹쳐 들려왔습니다. 여보 5번 테이블 알탕 아직 멀었어? 손님 화내신단 말이야. 빨리 좀 줘. 수건으로 얼굴에 흐르는 땀을 거칠게 닦아내며 저는 국자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그리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시누이의 요구. 고단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헐떡이는 제게 시댁은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질긴 굴레에 순순히 끌려가고 싶지 않다는 지독한 억울함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점심 장사와 저녁 장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가게 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종일 끓어오르는 매운탕 불기운 앞을 지켰더니 온몸이 땀방울로 흠뻑 젖어 있었죠. 하지만 몸이 힘든 것보다 제 가슴을 더 짓누르는 것은 낮에 걸려 온 시누이의 전화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억울함과 분노가 식기는커녕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식당 바닥을 대걸레로 벅벅 밀어 닦았습니다. 걸레질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뻔뻔한 얼굴이 바닥에 아른거리는 것만 같았어요. 주방 한쪽에서는 남편이 산더미처럼 쌓인 불판과 그릇들을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채 설거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남편의 굽은 등이 짠해서 다가가 거들어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굽은 등짝을 확 내리치고 싶은 충동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대걸레를 구석에 팽개치고 뚜벅뚜벅 주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야 정성훈, 너 하던 거 멈추고 당장 일로 와봐. 제 날카로운 목소리에 놀란 남편이 손에 묻은 거품을 앞치마에 쓱쓱 닦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렇게 무서워? 남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동그란 눈을 껌뻑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바보같이 순에 빠진 얼굴을 보니 우라통이 더 치밀어 오르더군요. 당신 내일 당장 시댁에 전화해서 여행 못 보낸다고 똑바로 말해. 여행? 갑자기 무슨 여행? 당신 동생 미친 거 아니야. 낮에 점심 장사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쁜데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 어머니 칠순 다가오니까 일본으로 최고급 온천 여행을 쏘래. 그것도 본인까지 졸졸 따라가서 놀고 먹겠다네. 비행기부터 노천탕 달린 고급 숙소까지 싹 다 내가 결제하라고 통보하더라. 제 입에서 쏟아지는 날 선말들에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영이가 진짜 그렇게 말했어? 그래, 내 여동생이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더라. 남들은 크루즈 여행도 보내주는데 나보고 돈독이 올랐다면서 말이야. 당신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 내가 다 쥐고 안 푼다더라. 우리가 지금 일본 온천 여행 보낼 돈이 어디 있어. 가게 대출금 이자 내고 민우랑 수아 학원비 내면 우리 생활비도 빠듯해. 나 아파서 병원 갈 돈도 아까워서 파스 붙이고 일하는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왈칵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서러움이 폭발하자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둑이 터진 것처럼 흘러넘쳤죠. 제 눈물에 화들짝 놀란 남편은 허둥지둥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몰차게 남편의 손을 탁 쳐냈습니다. 건드리지 마. 당신 가족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식당 구석에서 생선 빈을 뒤집어 쓰고 일하는 거 번연히 알면서 어떻게 그래. 나는 절대로 그 여행 못 보내줘. 아니, 안 보내줄 거야. 식당 안에는 제 흐느낌과 거친 숨소리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만 있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제복 입은 죄인처럼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중간에서 역할을 못해서 그래. 이러지 마. 당장 일어나. 여보. 근데 우리 엄마 칠순이잖아.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고 이제 칠순인데 친구분들한테 자랑 한번 하고 싶으신가 봐. 미영이 저 철없는 기집애가 중간에서 말실수한 거니까 당신이 좀 참아주라. 응. 참으라고? 당신은 이 상황에서도 당신 동생 편을 들고 싶어? 편드는 게 아니야. 내가 진짜 앞으로 홀서빙도 더 뛰고 배달도 더 많이 할게. 당신 쉬게 하고 내가 새벽에 시장도 혼자 다녀올게. 제발 이번 한 번만 우리 엄마 소원 좀 들어주자. 응? 내가 당신한테 잘할게. 제발 부탁이야, 여보. 남편의 눈에서도 어느새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제 손을 부여잡고 애원하는 남편을 보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제 손을 쥔 남편의 손바닥은 뜨거운 물과 세제에 부르터서 곳곳이 갈라져 있었죠. 칼에 베이고 굳은 살이 박인 그 투박한 손이 제 마음을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심성은 나쁘지 않아서 평소에는 저와 아이들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남편입니다. 그저 자기 가족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거절을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일 뿐이죠. 남편의 눈물 젖은 얼굴과 갈라진 손등을 번갈아 보며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진짜 나한테 평생 잘해야 해. 알았어. 진짜 잘할게. 내가 뼈를 갈아서라도 당신 호강시켜줄게. 이번이 마지막이야. 어머니 칠순이니까 며느리 도리로서 꼭 참고 해드리는 거야.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 시댁에 돈 10원 한 장 들어갈 일 없을 줄 알아. 남편은 아이처럼 엉엉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저는 모질지 못한 제 성격을 원망하며
앞치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비린내가 배인 손가락으로 여행사 애플리케이션을 켰죠.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눈 딱 감고 일본행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시어머니 연세를 생각해서 저가 항공이 아닌 국적기로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그토록 노래를 부르던 개인 노천탕이 딸린 고급 료칸도 찾아 장바구니에 담았죠. 결제창에 뜬 수백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보니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우리가 몇 달을 꼬박 허리띠를 졸라매야 모을 수 있는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애처롭게 저를 쳐다보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결국 결제 버튼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띠링하고 카드 결제 완료 문자가 울리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밤은 이 허탈함과 씁쓸함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우리 식당의 모처럼 휴일인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처럼 늦잠을 자고 싶었지만 억지로 무거운 몸을 일으켜야만 했어요. 오늘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만나 여행에 대해 설명해 주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식탁 위에는 제가 밤새 프린터로 뽑아둔 항공권과 최고급 숙소 숙박 예약증이 든 하얀 봉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가방에 챙겨 넣는데 어찌나 손끝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던지요. 수백만 원이라는 거금을 결제하고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친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아침부터 콧노래를 부르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에 젤까지 바르며 멋을 내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니 정말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자기 엄마 칠순 소원을 풀어주게 되었다며 아이처럼 들뜬 남편을 보니 얄미워서 꿀밤이라도 쥐어받고 싶더군요. 여보, 다 챙겼어? 엄마가 비행기표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마 동네방네 전화해서 우리 며느리 최고라고 엄청 자랑하실걸? 자랑은 무슨... 어머니랑 아가씨가 더 무리한 요구나 안 하시면 다행이지. 당신은 빨리 운전이나 해. 진짜야, 우리 엄마가 입은 좀 거치셔도 속은 따뜻하신 분이잖아. 이번 여행 다녀오시면 당신한테 진짜 고마워하실 거야.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부천 구도심의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낡은 계단을 벅벅 걸어 올라가 현관문을 열자 퀴퀴하고 오래된 집안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시어머니가 전기장판을 틀어놓고 배를 깔고 누워 계셨죠. 그 옆에서는 시누이가 팔자가 늘어진 듯 텔레비전에서 재방송하는 아침 드라마를 보며 사과를 깎아먹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피코피가 나게 일하는 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았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벌써 밥은 다 드셨어요? 남편이 넉살 좋게 웃으며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거실 한구석에 조용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습니다. 오냐, 웬일로 식당 문 닫는 날에 늦잠도 안 자고 이 아침부터 왔니? 빈손으로 온 건 아니겠지? 어머니, 칠순 여행 예약한 거 영수증이랑 비행기 표 뽑아왔어요. 아가씨가 주말까지 꼭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어머, 새언니 진짜 예약했어? 어디 봐봐. 숙소는 어디로 한 거야? 시누이는 먹던 사과를 쟁반에 내팽개치고는 번개처럼 달려와 제 손에 들린 하얀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시어머니도 벌떡 일어나 앉으시더니 돋보기 안경을 찾아 쓰시며 기대를 감추지 않으셨죠.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드는 시누이의 표정을 살피며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무리해서 결제한 만큼 그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들을 줄 알았거든요. 최소한 수고했다는 빈말이라도 해줄 거라 기대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예약증을 훑어 내려가던 시누이의 미간이 서서히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픽하고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는 게 아니겠어요? 새언니, 지금 나랑 장난해?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가씨? 이거 항공권 말이야. 비즈니스석이 아니라 이코노미석이잖아. 엄마 연세가 몇인데 그 좁아터진 이코노미석에 구겨져서 가라는 거야? 아무리 2시간 거리라도 칠순 노인네를 짐짝처럼 실어보내려고? 남들은 칠순이면 당연히 누워서 가는 비즈니스석으로 끊어주던데 새언니는 진짜 센스도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가 항공도 아니고 번듯한 국적기로 예약을 해드린 것만으로도 큰 맘을 먹은 건데 무려 비즈니스석을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가씨, 일본은 가까워서 2시간도 안 걸려요. 그리고 국적기라서 자리도 꽤 넓고 편하네요. 비즈니스석은 표값이 2~3배가 넘게 비싼데 저희 형편에 그건 무리잖아요. 제가 며칠을 고민해서 저희 예산 안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고른 거예요. 제가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신우이는 입을 삐죽 내밀며 종이를 펄럭거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칠순 여행인데 엄마 허리 아프다고 맨날 파스 붙이고 사시는데 거기서 허리 더 삐끗하시면 새언니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이거 숙소는 또 뭐야? 방 크기는 쥐꼬리만 하고 사진 보니까 뷰도 엉망이네. 내가 분명히 개인 노천탕 엄청 크고 좋은 데로 하라고 했지? 이런 구석진 동네에 있는 여관방 같은 곳에서 자라고? 신우이의 끝없는 불평이 쏟아지자 가만히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종이를 확 빼앗아 들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숙소 사진과 금액을 번갈아 보시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죠. 예, 며느리야. 너는 늙은 애미 칠순에 고작 이런 싸구려 방구석을 예약해놓고 생색을 내러 온 거냐? 동네 노인정 김모치는 며느리가 5성급 호텔 꼭대기층을 통째로 빌려줬다더라. 내 아들이 허리가 휘도록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번 돈인데 며느리인 네가 뭔데 돈을 아껴? 내 친정 부모 환갑 때는 소갈비에 굴비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가더니 시어미 칠수는 아주 우습게 아는구나. 돈 아까워서 벌벌 떠는 꼴을 보니 아주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내가 이깟 싸구려 여행 가려고 그동안 아들 뺏긴 서름을 참고 산 줄 알아? 가슴에 커다란 바위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싸구려라니요? 우리가 몇 달을 꼬박 허리띠를 졸라매야 모을 수 있는 피 같은 돈으로 예약한 최고급 숙소였습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얼굴에 열이 확 뻗쳐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 숙소 하루 숙박비만 얼만지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대출 이자 내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정말 큰맘 먹고 결제한 거예요. 제가 돈을 아끼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 능력이 여기까지인 걸 어떡합니까? 아가씨까지 같이 가시는데 경비가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억울함에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 나왔습니다. 상황이 험악해지자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치만 보던 남편이 그제야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미영아, 왜들 그래? 이거 진짜 비싼 곳이야. 윤희가 당신들 편하게 모시려고 며칠을 인터넷 뒤져서 제일 좋은 곳으로 예약한 거란 말이야. 비행기도 일부러 제일 좋은 대한항공으로 한 거고 고맙게 받지는 못할 망정 왜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줘? 그리고 미영이 너는 빈손으로 숟가락만 얻는 주제에 왜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아. 남편이 모처럼 제 편을 들며 신우이에게 호통을 쳤지만 시어머니의 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들고 있던 예약증을 바닥으로 휙 집어 던져버리셨습니다. 시끄럽다, 성훈이 너는 빠져. 어디서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동생한테 소리를 질러. 내가 내 아들 돈으로 가는 건데
왜 저 기집애 눈치를 봐야 해? 됐어. 이런 구질구질한 여행 안 갈 테니까 당장 다 취소해. 거지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뭘로 보고. 바닥에 힘없이 나뒹구는 예약증을 보며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문 입술에서 비릿한 맛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신우이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콧방귀를 뀌며 저를 쏘아보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대며 삿대질을 해대고 계셨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검붉은 분노가 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친 희생과 며느리로서의 도리가 그들의 발밑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싸늘하고 숨막히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저는 두 주먹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습니다. 그날 시댁 거실에서 어떻게 도망치듯 빠져나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예약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던 시어머니의 찌푸린 얼굴만 며칠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래도 저는 꾸역꾸역 일상으로 돌아와 횟집 주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고 남편의 간절한 부탁도 있었으니 이왕 가는 거 무사히 다녀오시길 바랄 뿐이었어요. 제가 참고 넘어가면 가정의 평화가 지켜질 거라는 헛된 믿음 때문이었죠. 금요일 저녁이라 횟집은 초저녁부터 밀려드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여보, 7번 테이블 소주 2병이랑 매운탕 추가. 알았어. 지금 당장 나갈게. 바쁘다 바빠. 당신이 카운터 계산 좀 먼저 해줘.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생선구이 냄새와 손님들의 왁자지껄한 대화 소리로 홀 안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소매로 쓱 닦아내며 막 주방에서 큰 쟁반을 들고 나오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식당 유리문이 부서질 듯 쾅 하고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이고, 비린내. 엄마, 조심해서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바쁜 식당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오더니 대뜸 카운터 앞에 버티고 섰죠. 양손에 쇼핑백을 잔뜩 든 시누이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식사하는 와중이라 저는 당황해서 쟁반을 내려놓고 황급히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이 저녁에 어쩐 일이세요? 식사하시러 오셨어요? 자리가 꽉 찼는데 어쩌죠?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식당을 휙 둘러보시더니 코웃음을 치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밥은 무슨... 내가 이 비린내 나는 구석에서 밥이 넘어가겠니? 너 당장 돈부터 내놔라. 네. 돈이라니요. 무슨 돈 말씀이세요? 제가 어리둥절해서 되묻자 옆에 있던 시누이가 눈을 홉뜨며 나섰습니다. 새언니 진짜 치사하게 왜 이래? 여행이 당장 2주 뒤인데 달랑 비행기랑 잠잘 곳만 예약해 놓으면 다야? 일본 가서 밥은 안 먹고 쇼핑은 안 해? 남들은 칠순 여행 가면 자식들이 봉투에 빳빳한 지폐로 몇백씩 넣어서 주더라. 우린 그 정도까지 안 바라니까 당장 쇼핑하고 밥 먹을 용돈으로 500만 원만 내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식당 안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500만 원이라는 단어는 제 귓가에 천둥처럼 때려 박혔죠. 아가씨, 500만 원이라뇨. 제가 숙소랑 비행기 결제하느라 이미 무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 아침 저녁 식사 다 나오는 제일 비싼 숙소로 예약했어요. 그런데 무슨 용돈을 500만 원이나 달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지금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이자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밀치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시어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락바락 대들어. 이 식당에 손님이 이렇게 바글바글한데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 싹 다
내년이 뒤로 빼돌리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칠순인데 500만 원 하나 못 내놓는다고 지랄을 떨어?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시끄럽던 식당 안이 일순간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회를 먹으며 떠들던 손님들이 일제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얼굴이 화끈거리고 수치심의 손끝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손님들 다 쳐다보잖아요. 집에 가서 조용히 다시 얘기해요. 네. 제가 애원하며 시어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을 매몰차게 탁 뿌리쳤습니다. 나라, 이 독한 년아. 손님들이 보긴 뭘 봐. 다들 똑똑히 보라고 해. 2년이 제 시어미 칠순 여행 보내주기 싫어서 돈 아까워 벌벌 떠는 꼬라지를 다 보라지. 며느리가 되어서 시어미한테 이것밖에 못해줘? 어휴, 천박하다, 천박해. 근본도 없는 집구석에서 커서 돈 귀한 줄만 알고 어른 귀한 줄은 몰라. 천박하다. 그 세 글자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콱 박혔습니다. 저를 넘어 일찍 돌아가신 제 친정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그 끔찍한 막말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다 못해 피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아이들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입히고 제 화장품 하나 사는 것도 아까워 샘플만 바르며 살았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남은 반찬으로 대충 끼니를 때워가며 악착같이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향해 천박하다며 침을 튀기는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니 기가 막혀 헛웃음이 터져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다 말고 뛰어나온 남편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시어머니를 말려보려 쩔쩔매고 있었죠.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윤희가 무슨 죄야. 당장 나가자. 내가 나중에 대출을 더 받든 어쩌든 해서 돈 마련해 볼 테니까 제발 나가. 오빠는 가만히 좀 있어. 새언니가 오빠 돈 다 쥐고 흔드니까 오빠가 이렇게 바보 천치같이 사는 거잖아. 빨리 500만 원 당장 내놔. 오늘 현금 안 주면 이 식당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니까 알아서 해. 시누이마저 팔짱을 낀 채 카운터 앞을 가로막고 앙칼지게 악을 썼습니다. 식당 안에는 팽팽한 정적만 흘렀고 손님들은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질수록 시어머니의 기세는 더욱 하늘을 찔렀습니다. 마치 자신이 대단한 권력이라도 쥔 양허리에 손을 얹고 제 코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해댔죠. 빨리 돈 안 붙여? 니년이 꿍쳐둔 내 아들 돈 오늘 싹 다 가져갈 테니까 당장 돈 내놔. 저는 멍하니 서서 그 오만하고 뻔뻔한 두 모녀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비린내를 참아가며 퉁퉁 부은 다리로 식당을 지켜온 제 지난 1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두둑하게 봉투를 챙겨드리고 시누이 카드값까지 몰래 대신 막아주며 버텨온 억울한 시간이었죠.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가족이라는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 삼켜왔던 그 수많은 눈물과 희생.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산산조각이나 비린내 나는 식당 바닥으로 비참하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무겁고 질긴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가슴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 순간 신기하게도 부들부들 떨리던 제 손끝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 뛰던 심장 박동도 거짓말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겁을 먹고 드디어 항복했다고 착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카운터 앞을 가로막고 서서 팔짱을 낀 채 얄밉게 입꼬리를 올려 웃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역시 당당하게 허리에 손을 얹고 제 굴복만을 기다리며 포스기를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당황한 남편만이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고 있었죠. 여보, 일단 금고 열어서 돈 드리고 나머지는 붙여드려. 내가 어떻게든 돈 구해서 채워 넣을 테니까 손님들 앞에서 그만 좀 하자. 남편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린내가 배어있는 낡은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천천히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제가 드디어 현금이 든 금고 열쇠라도 꺼내는 줄 아셨던 거겠죠. 진작에 그렇게 나올 것이지. 괜히 손님들 밥 먹는데 시끄럽게 소리치게 만들고 유난이야. 오빠 봤지? 새언니는 이렇게 한 번씩 세게 나가야 말을 듣는다니까. 두 모녀가 신이 나서 떠드는 사이 제 손에 잡힌 것은 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액정에 불이 들어오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표정이 일순간 멍해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문 인식을 풀어 여행사 앱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는 일본 고급 온천 3박 4일 패키지라는 글씨와 함께 제가 피땀 흘려 결제한 내역이 고스란히 떠올랐죠. 그 순간까지도 제 손가락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이나 떨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 하단에 있는 붉은색의 예약 취소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출발이 2주밖에 남지 않아 취소 수수료가 50% 발생합니다. 그래도 취소하시겠습니까? 화면에 경고문이 떴지만 저는 코웃음을 치며 확인 버튼을 연달아 눌러버렸습니다. 수십만 원, 아니 수백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순간이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깟 수수료가 대수인가요?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이 끔찍한 사람들에게 돈을 쓰는 것에 비하면 100번, 1000번이나 값진 지출이었습니다. 곧이어 항공사 앱에도 들어가 비행기 표까지 모조리 취소해버렸습니다. 화면에 결제 취소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떴습니다. 새언니, 지금 폰으로 뭐 하는 거야? 계좌 이체하려는 거야? 그럼 내 계좌로 보내. 시누이가 눈치도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기웃거리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이 켜진 스마트폰을 시누이와 시어머니 눈앞으로 불쑥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 적힌 붉은색의 전체 취소 완료 글자를 확인한 두 사람의 동공이 지진이 난 것처럼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시누이의 입이 떡 벌어졌고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깜빡거리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너 인연. 지금 이게 무슨 짓거리야? 지금 예약을 다 취소해버린 거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이 식당 안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두 사람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벼리고 벼린 칼날처럼 무섭도록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 말씀대로 저 천박하고 돈 아까워 벌벌 떠는 년 맞습니다. 근본도 없는 집구석에서 자라서 돈 귀한 줄만 알지 시댁 어른 귀한 줄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깟 돈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방금 비행기랑 숙소 싹 다 취소했습니다. 수수료로 수백만 원이 날아갔는데 그것도 며느리 돌이라고 생각하고 쿨하게 버리려고요. 제 폭탄 선언의 식당 안은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쳐다보던 손님들마저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죠. 주방 앞에 서 있던 남편은 입만 뻐끔거리며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새언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칠순 여행을 친척들한테 다 자랑해놨는데 이걸 지금 다 취소했다고. 미쳤어? 당장 다시 결제해. 당장? 신우이가 펄쩍펄쩍 뛰며 제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볍게 몸을 피하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가씨,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죠. 내 남편이 뼈 빠지게 번 돈? 웃기지 마세요. 당신 오빠가 설거지하고 바닥 닦을 때 나는 그 뜨거운 불판 앞에서 손이 짓무르도록 생선을 굽고 찌개 끓였어요. 당신들이 밥 먹듯 찾아와서 공짜로 뜯어먹은 그 비싼 모둠에. 그거 다 내 피 섞인 돈이고 내 청춘을 갈아 넣은 피눈물이에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뒷목을 뻣뻣하게 잡고 비틀거리셨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가 시어미를 잡아먹네, 잡아먹어. 어디 시어미 칠순 잔치상에 똥을 뿌려도 유분수지. 저런 독사를 며느리라고 들인 내 죄가 크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에는 티끌만한 동정심도 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꽉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짜릿한 통쾌함이 온몸을 감싸고 돌았죠. 항상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만 서면 작아지던 제 자신이 처음으로 이 식당의 당당한 주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그만 울고 당장 일어나세요. 그리고 내 식당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손님들 식사하시는데 방해되니까 500만 원 타령 그만하시고 당장 나가시라고요. 앞으로 어머니 칠수는 아가씨가 책임지는 걸로 아세요. 전 이제 호구 같은 며느리 노릇 여기서 완전히 끝낼 거니까요. 제 입에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선전포고에 두 모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항상 고분고분하게 당하기만 하던 며느리의 살기 어린 반격에 완전히 압도당한 모습이었죠. 이 징글징글한 사람들의 굴레를 제 손으로 끊어낸 이 순간 식당 안을 가득 채웠던 지독한 비린내조차 달콤한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내지른 벼락 같은 고함에 식당 안은 그야말로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통곡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마저 일순간 뚝 멎어버렸죠. 시누이는 눈을 부릅뜬 채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떼지 못하는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 시선은 두 모녀를 지나쳐 주방 입구에서 덜덜 떨고 있는 남편에게 닿았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제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저 눈치만 보며 우물쭈물하고 있었죠. 여보, 너 지금 거기 서서 뭐 하는 거야? 제가 날카롭게 소리치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헐레벌떡 카운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심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서며 두 모녀를 쫓아내주기를 아주 조금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남은 정내미마저 완전히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손님들 다 보는 앞에서 예약을 싹 다 취소하면 어떡해. 엄마 쓰러지신 거 안 보여? 얼른 엄마 부축해서 일으켜드리고 사과해. 여행은 내가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다시 결제할 테니까 빨리 미안하다고 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가슴에 천박하다며 대못을 박아댄 자기 엄마와 여동생은 안 보이나 봅니다. 그 모진 수모를 당하고 피 같은 위약금까지 날려버린 아내의 찢어진 가슴은 안중에도 없었죠. 오로지 자기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아 창피를 당한 것만이 이 남자의 눈에는 가장 큰 비극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희미하게 타오르던 남편에 대한 한 줌의 미련조차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뭐? 사과하라고? 야, 정성훈.
제가 남편의 이름을 악에 받쳐 부르자 남편은 움찔하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저는 허리춤에 단단하게 묶여있던 낡은 앞치마 끈을 거칠게 확 풀어 헤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비린내와 기름때에 절어가며 파도 횟집을 지켜온 제 피땀이 묻은 앞치마였죠. 저는 그 앞치마를 둥글게 뭉쳐 남편의 얼굴을 향해 온 힘을 다해 퍽 하고 집어 던졌습니다. 아!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남편이 앞치마를 얼굴에 맞고 비틀거렸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네 가족. 그래, 네 엄마랑 네 여동생 평생 네가 모시고 살아. 이럴 거면 당장 나랑 이혼해. 뭐, 이혼이라니, 너 지금 말 다 했어? 남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도 이혼이라는 단어에 화들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셨죠. 신우이는 입을 떡 벌린 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저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귀 먹었어? 이혼하자고 했잖아. 내가 식당에서 뼈가 부서져라 일할 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신은 평생 그 치마폭에 쌓여서 내 엄마, 내 여동생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살아. 우리 불쌍한 민우랑 수아는 내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키울 테니까 너는 평생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제 입에서 터져나온 선전포고는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중간에서 말실수했어. 이혼이라니 애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참아. 당신 없으면 우리 이 식당 문 닫고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잖아. 이러지 마, 응? 남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고 두 눈에는 공포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횟집의 실질적인 가장이자 주방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다는 걸 그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나가버리면 당장 내일 예약 손님들 쳐낼 횟감 하나 썰지 못하는 바보 같은 남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붙잡는 남편의 손을 벌레라도 닿은 것처럼 매몰차게 탁 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길거리에 나앉든 말든 이제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내 집은 싹 다 계산해서 법대로 청구할 테니까 소장 날아오면 도장이나 찍어. 그리고 당분간 애들 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저는 서둘러 카운터 밑에 두었던 제 낡은 핸드백을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식당 안 손님들은 너무 놀라 젓가락을 허공에 든 채로 저희 부부의 이혼 폭로전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죠. 바닥에 나뒹구는 냄새나는 앞치마를 멍하니 내려다보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출입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새언니, 어딜 가? 계산대 놔두고 지금 혼자 도망치려는 거야? 여기 장사도 안 끝났는데 며느리가 무책임하게 어딜 도망가. 그 와중에도 신우이가 제 등 뒤에 대고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구역질이 날 정도로 이기적이고 뻔뻔한 집구석이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고개를 딱 반만 돌려 신우이와 시어머니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너희 오빠가 나더러 사과하라잖아. 그러니까 남은 장사 당신들이 저 앞치마 두르고 손님들한테 사과하면서 아주 잘해봐. 당신들 모녀가 그렇게 좋아하는 비싼 모둠에 매일매일 실컷 썰어먹으면서 말이야. 저는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의 유리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딸랑,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서늘한 밤 공기가 확 밀려오며 제 뜨거운 뺨을 식혀주었습니다. 제 등 뒤로는 남편의 절망적인 부름과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요란하게 뒤섞여 식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여보,
윤희야, 제발 가지 마. 아이고, 우리 아들 이혼당하게 생겼네. 저 독한 년이 기어코 내 아들 앞길을 망치네. 그들의 끔찍한 절규가 귓가를 때렸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뻥 뚫리듯 시원한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밤거리에 화려한 네온 사인 불빛이 마치 저의 새로운 인생을 축하하며 반짝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올감했던 무거운 족쇄를 마침내 제 손으로 끊어낸 밤이었습니다. 식당 유리문을 박차고 나온 저는 밤거리를 무작정 걸었습니다. 차마 집으로 바로 갈 용기가 나지 않아 횟집 모퉁이 전봇대 뒤에 숨어 거친 숨을 고르고 있었죠.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멍하니 서 있는데 갑자기 식당 안에서 쾅 하는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유리창이 부서질 듯 울려 퍼지는 소리에 놀라 저는 살짝 고개를 내밀어 식당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항상 제 앞치마 뒤에 숨어서 시어머니 눈치만 보던 찌질한 남편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남편은 핏발이 선 눈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향해 짐승처럼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박살내며 그야말로 눈이 뒤집힌 상태였죠. 다 나가. 당장 내 식당에서 다 나가라고. 남편의 목소리는 제가 1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설고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처음 보는 아들의 미친 듯한 분노에 새파랗게 질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오빠, 갑자기 왜 이래? 미쳤어? 새언니가 성질 부리고 나간 건데 왜 우리한테 화를 내? 시누이가 더듬거리며 따져 물었지만 남편은 시누이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무섭게 달려들었습니다. 시끄러워. 엄마랑 너 저 기생충 같은 기집애 때문에 내 마누라랑 내 새끼들 다 잃게 생겼잖아. 윤희가 이 식당 살리려고 생선 똥 치워가며 버틴 세월이 10년이야. 당신들이 내 마누라한테 뭘 해줬다고 칠순 여행에 500만 원 타령이야. 나랑 윤희 피 빨아먹고 살았으면 고마운 줄이나 알아야지. 어디서 사람을 천박하다고 욕해.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악을 쓴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누이의 등짝을 떠밀어 식당 밖으로 무참하게 쫓아내버렸죠. 아이고 성훈아. 내가 잘못했다. 어미 팔 부러진다 나라.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남편은 가차없이 두 모녀를 캄캄한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고는 식당 유리문을 쾅 닫아버리고 안에서 철제 셔터까지 굳게 내려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길거리에 쫓겨나 처량하게 엉덩방아를 찧은 두 모녀의 꼴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향해 천박하다며 악을 쓰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덜덜 떨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모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치듯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들의 피땀을 빼먹으며 여왕처럼 굴던 시어머니의 철저한 몰락이 시작되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초라한 뒷모습을 차갑게 비웃어주며 발걸음을 돌려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횟집의 발길을 뚝 끊고 민우와 수아의 삼시세끼를 챙기며 모처럼 엄마 노릇을 했습니다. 제가 주방을 비우자 파도 횟집은 당장 다음 날부터 장사를 할 수가 없었죠. 회 한 접시 썰 줄 모르는 남편이 무슨 수로
그 큰 식당을 혼자 운영하겠습니까? 결국 식당 문에는 임시 휴업이라는 커다란 종이가 나붙었고 남편은 매일 밤 저희 집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여보, 제발 문 좀 열어줘.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 없으니까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 다시는 당신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얼굴 좀 보여줘.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애원에 민우와 수아도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뼈저리게 후회하고 바닥을 칠 때까지 남편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아야만 했으니까요. 한편 저와 남편의 지원이 완전히 끊긴 시댁의 상황은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희 식당에서 남은 고급 식재료들을 매일같이 가져다 먹으며 생활비를 굳히고 있었거든요. 당장 쌀통에 쌀이 떨어져도 횟집에 와서 비싼 회로 배를 채우면 그만이었던 기생충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꽁밥은커녕 제 주머니에서 매달 나가던 쏠쏠한 생활비와 용돈마저 싹 다 끊겨버린 겁니다. 시누이는 40이 넘도록 직장 한 번 안 다녀본 탓에 당장 라면 하나 사 먹을 돈도 없는 백수였으니까요. 며칠 뒤 제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로 끊임없이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차단당한 시누이가 동네 공중전화나 이웃의 전화기를 빌려 저에게 구걸하기 시작한 거였죠. 호기심에 한번 받아본 수화기 너머로 시누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언니, 나 미영이야. 전화 끊지 마, 제발. 우리 엄마 지금 밥 못 먹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오빠는 전화도 안 받고 식당도 문을 닫아버렸어. 새언니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식구끼리 사람 죽일 작정이야? 징징거리는 시누이의 목소리를 들으니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천박하고 돈 아까워 벌벌 떠는 며느리의 돈이 아쉬워서 벌벌 떠는 꼴이라니.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가씨, 어쩌죠? 저는 이제 그 집안 아들이랑 이혼할 사람이라 댁들 사정은 알 바가 아닌데요. 오빠 돈 믿고 평생 얹혀 살았으면 이제 아가씨가 편의점 알바라도 해서 어머니 밥상 차려드리세요. 다시는 내 번호로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고 그 번호마저 스팸으로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잘난 비즈니스석 타고 고급 온천 여행 가겠다고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장 내일 입에 풀칠할 걱정을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오만방자했던 모녀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의 칠순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시장을 보고 땀을 뻘뻘 흘리며 갈비찜과 미역국을 끓이느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늦지막이 일어나 민우와 수아에게 따뜻한 토스트를 구워주며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얼굴에 비싼 수분 크림도 듬뿍 바르고 콧노래를 부르며 텔레비전을 틀었죠. 향긋한 커피를 한 잔 타서 소파에 기대 앉았을 때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남편의 큰 고모, 즉 시어머니의 시누이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시어머니의 독단적이고 억척스러운 성격을 훤히 알고 계시는 분이었죠. 여보세요, 고모님. 오냐, 윤희야. 너 그동안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니? 전화를 받자마자 큰 고모님은 특유의 호탕한 목소리로 제 안부부터 물으셨습니다. 전 괜찮아요, 고모님. 그나저나 오늘 어머니 칠순인데 댁에 안 가보셨어요? 안 가긴 왜 안 가?
방금 친척들 다 모여서 밥만 먹고 나오는 길이다. 아주 꼴이 말이 아니더라. 큰 고모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시댁의 처참한 상황을 생생하게 중계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온 친척들과 동네방네 전화를 돌리며 며느리가 비즈니스석을 끊어서 일본 온천으로 모신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해두셨거든요. 용돈으로 500만 원을 척척 내놓는 며느리라며 허풍을 떨어놓았으니 친척들의 기대도 컸겠죠. 하지만 막상 칠순 당일이 되자 시어머니는 일본은커녕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낡은 빌라 방구석에 퀭한 얼굴로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답니다. 잔치상 하나 없이 초라한 거실에 모인 친척들은 그 기막힌 광경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내가 들어가자마자 대놓고 물었지. 옳게 며느리가 비행기 태워준다더니 왜 이 구석에 처박혀 있어? 그랬더니 내 시어미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니까. 아휴,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서 엄청 통쾌해라. 큰 고모님의 찰진 입담에 저도 모르게 푹 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척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말도 마라. 작은아버지가 대놓고 팩트를 팍 꽂아버렸어. 형수님, 며느리가 돈 다 내준다더니 왜 안 가셨어요? 보나 마나 또 그 착하고 만만한 며느리한테 진상 부리고 갑질하다가 단단히 쫓겨나신 거죠? 동네방네 며느리 돈 뜯어낸다고 자랑하시더니 아주 꼴 좋게 되셨네. 이러면서 친척들이 돌아가며 대놓고 조롱을 하니까 내 시어미가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엉엉 울더라. 사이다를 한 사발 들이켠 것처럼 꽉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늘 저를 나쁜 며느리로 몰아가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던 시어머니의 민낯이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난 셈이니까요. 그동안 친척들 앞에서도 저를 하대하며 체면을 세우던 오만한 시어머니가 철저한 조롱거리로 전락한 모습을 상상하니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영이 그 기집애는 아예 방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못하더라. 아가씨는 왜요? 너한테 쫓겨난 주제에 그 와중에도 친구들 단톡방에는 고급 숙소에서 잔다고 떵떵거려 놨나 봐. 그런데 오늘 여행은커녕 동네 허름한 분식집에서 컵라면 사 먹는 걸 친구한테 딱 들킨 거지. 친구들이 돈도 없는 백수가 허세만 부린다고 단체로 비웃고 톡방에서 난리가 났다더라. 결국 지 성질 못 이기고 폰 집어 던지고 방구석에서 대성통곡을 하더라. 아주 모녀가 쌍으로 망신살이 뻗쳐서 가문의 수치야 수치. 시누이의 찌질하고 비참한 결말까지 전해 듣고 나니 지난 10년간 억눌렸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의 피땀을 거머쥐고 뻔뻔하게 허세를 부리던 기생충 같은 삶의 끝은 결국 참담한 조롱과 고리뿐이었습니다. 윤희야, 너 이번에는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라. 성훈이 그놈도지 엄마한테 끌려다니느라 마누라 고생시킨 죄 톡톡히 치러야 해. 네 고모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저 이제 2번 다시 바보같이 호구 잡혀서 당하고 살지 않을 거예요. 그래, 애들 데리고 밥 잘 챙겨 먹고 고기 좀 사 먹어라. 큰 고모님과의 기분 좋은 통화를 끝내고 나니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탁탁탁. 그때 제 휴대전화에서 요란한 진동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남편이 보낸 장문의 문자 메시지들이 수십 통이나 쌓여 있었죠. 여보, 진짜 미안해. 제발 나 한 번만 만나줘. 나 당신 없으니까 장사도 못하고 진짜 죽을 것 같아. 엄마랑 미영이 다시는 당신 눈에 안 띄게 저 멀리 시골로라도 쫓아버릴게. 과거 같았으면
남편의 이런 애절한 문자에 마음이 약해져 또다시 앞치마를 둘러매고 비린내 나는 횟집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면 속 처절한 글자들을 무표정하게 읽어내려가던 저는 손가락을 가볍게 움직여 남편의 번호마저 아예 알림을 꺼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식탁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민우야, 수아야. 우리 오늘 점심에 백화점 가서 엄청 맛있는 거 먹고 쇼핑이나 할까? 엄마가 우리 예쁜 강아지들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새 운동화 사줄게. 아이들이 와하고 신이 나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비린내 나는 주방에 갇혀 시댁 식구들의 폭언에 시달리던 우울하고 천박한 며느리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당당한 제 삶과 예쁜 아이들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굳은 결심이 가슴속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통쾌했던 칠순 대란이 지나가고 어느덧 2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이들과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철저하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제가 빠진 파도 횟집은 여전히 문이 굳게 닫힌 채 거미줄만 흉하게 처지고 있었죠. 견디다 못한 남편은 결국 독하게 마음먹은 제 앞에 완전히 2손 2발 다 들고 뱃길을 치고 말았습니다. 가게 명의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까지 모조리 제 앞으로 깔끔하게 돌려놓고 통장 비밀번호까지 바쳤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재산권을 쥐고서야 저는 법원에 제출하려던 이혼 서류를 잠시 서랍 속에 덮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려 2달 만에 다시 파도 횟집의 무거운 철제 셔터가 위로 시원하게 올라갔습니다. 주방과 홀의 대청소를 마치고 산뜻한 새 앞치마를 막 허리에 두르려던 참이었습니다. 식당 유리문 밖으로 웬 삐쩍 마른 2 여자가 쭈뼛거리며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코웃음을 치고 말았습니다. 행색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였거든요. 2달 전 식당을 찾아와 500만 원을 내놓으라며 입고 왔던 그 화려한 명품 옷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디서 주워 입은 듯한 낡고 칙칙한 티셔츠에 무릎이 다 늘어난 바지 차림이었죠. 게다가 얼굴은 광대뼈만 남은 것처럼 푹 패여 있고 머리에는 윤기 하나 없이 푸석푸석해서 길거리 노숙자라고 해도 믿을 지경이었습니다. 친척들에게마저 완벽하게 버림받고 돈줄이 끊겨 빈털터리가 된 2 모녀의 꼴을 보니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한 번에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딸랑.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온 2 사람은 홀 한가운데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흠칫 놀라며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냅다 횟집의 차가운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뜬 시누이 역시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덩달아 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가, 내가 미쳤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단단히 나서 우리 귀한 며느리한테 몹쓸 짓을 했어. 제발 이 늙은 어미를 한 번만 용서해다오. 시어머니는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며 2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앙칼지고 얄밉게 구던 시누이도 식당 바닥에 이마를 쿵쿵 박은 채 엉엉 소리내어 울었죠. 새언니, 제가 진짜 천하의 죽일년이에요. 오빠 돈 끊기고 엄마랑 매일 수제비만 끓여 먹다 보니까 새언니가 그동안 여기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알겠어요. 친구들한테도 다 손절당하고 저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제발 따뜻한 밥 한 끼만, 아니 손님들 먹다 남긴 찌꺼기라도 좋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제 신발코를 붙잡고 오열하는 두 사람을 보니 참으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향해 천박하다며 삿대질을 해대던 그 오만방자한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 며느리에게 살 길을 구걸하는 불쌍하고 비참한 벌레 2마리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저는 제 신발을 붙잡은 시누이의 손을 발끝으로 가볍게 툭 밀어내며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가씨. 이제 와서 뒤늦게 가짜 눈물 흘려봤자 제 마음은 단 10원어치도 안 움직여요. 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에 시어머니의 애끓는 울음소리가 순간 헉하고 멎었습니다. 제가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딱 한 번만 친절하게 상대해 드릴 테니까 귀 열고 똑똑히 들으세요. 앞으로 어머니 용돈은 일절 없습니다.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 박스를 주우시든 뭘 하시든 제 알 바 아니니까 알아서들 사세요. 그리고 우리 파도 횟집 근처 반경 1km 안에는 평생 얼씬도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구질구질하게 찾아와서 옛날 정 타령하며 진상 부리면 그땐 정말 경찰 부를 거니까요. 제 단호하고 서늘한 선고가 떨어지자 두 모녀는 완전히 체념한 듯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방 안쪽에서 개업 준비를 하던 남편이 시끄러운 소리에 황급히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엎드려 우는 자기 엄마와 여동생을 보고도 동정심은커녕 아주 싸늘하고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신들 여기서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내가 내 마누라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 윤희 심기 불편하게 해서 이 식당 또 문 닫게 만들고 싶어? 당장 안 나가. 남편은 매몰차게 두 모녀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헐레벌떡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정중하고 깍듯한 태도로 제게 팔을 내밀며 에스코트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보, 아니 사장님. 저런 질 나쁜 사람들 상대하지 마시고 얼른 카운터로 가시죠. 오늘 재오픈한다고 단골 예약 손님들이 꽉 차서 사장님이 직접 카운터에서 지휘해 주셔야 합니다. 남편의 비굴할 정도로 굽실거리는 태도와 저를 사장님이라고 깍듯하게 부르는 모습에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아 입을 떡 벌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고 의지하던 아들에게마저 완전히 버림받고 손절당한 처참한 현실을 비로소 깨달은 거겠죠. 저는 남편이 내민 팔에 살짝 예쁘게 손을 얹으며 바닥에 엎드린 모녀를 향해 매혹적인 콧방귀를 뀌어주었습니다. 그래, 사장님이 왔으니 오늘 장사 한번 기가 막히게 해보자고. 저는 바닥에 두 사람을 가뿐하게 무시한 채 남편의 호의를 받으며 런웨이를 걷듯 당당하게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등 뒤로는 남편의 호통에 쫓겨나듯 식당 문을 열고 도망치는 두 모녀의 비참한 발소리가 처량하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활짝 열어젖힌 횟집 창문 사이로 싱그러운 아침 바람이 훅 불어와 제 깨끗한 앞치마를 기분 좋게 펄럭였습니다. 10년 동안 며느리라는 이름의 노예로 억눌려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강윤희는 이제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 인생의 당당한 주인공이자 이 파도 횟집의 억대 매출을 호령하는 진짜 여왕입니다. 포스기 화면에 비친 제 환하고 눈부신 미소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제 눈부신 인생 이막과 찬란한 복수의 완성을 자축하며 저는 포스기의 전원을 힘차게 켰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막힌 사연,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10년 동안 며느리의 피땀을 뜯어먹던 시댁 식구들이 결국 길바닥으로 쫓겨난 아주 통쾌한 결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핑계로 희생을 강요하고 천박하다며 막말을 퍼붓던 사람들의 최후를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뻥 뚫리네요. 이제야 식당의 당당한 여왕으로 거듭난 사연자분의 눈부신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눈앞에서 결제 취소를 눌러버린 며느리의 시원한 반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생한 생각과 통쾌한 감상평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